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백악관은 이란과의 합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미국의 휴전 연장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다시 이란산 원유 제재에 나서는 등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이르면 이번 주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언론 인터뷰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곧 끝날 거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잇따라 내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I view it as very close to over. You know what? If I pulled up stakes right now, it would take them 20 years to rebuild that country. And we're not finished. We'll see what happens. I think they want to make a deal very badly. Because if I didn't do that, right now...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강행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거라며 전쟁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협상에선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면서 이란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1시간 안에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교량을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14일 베이징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서한을 주고받았다고 소개했는데요. 시진핑 주석에게 이란에 무기를 제공하지 말라고 요청했다며 시 주석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미국은 협상 무산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는 6천 명의 병력을 태운 항공모함 HW 부시오가 21일쯤 중동 지역에 도착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10일 해병 원정대 4,200여 명이 탑승한 북서 상륙 준비단도 이달 말쯤 중동 지역에 도착해서 지상작전이나 추가 공습에 대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백악관도 2주 휴전 기간 내의 협상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오늘 백악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란과 종전 논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미국이 휴전 연장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이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I saw some reporting, again, bad reporting this morning that we had formally requested an extension of the ceasefire. That is not true at this moment. We've remained very much engaged in these negotiations. 레빗 대변인은 또 대면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다음 회담 장소를 묻자 첫 회담과 마찬가지로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도 지난 주말 협상 결렬 이후에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과 메시지를 교환해 왔다고 밝혔는데요.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오늘 테헤란에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중재한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을 만나서 지난 주말 회담 결렬 이후에 미국과 파키스탄이 논의한 내용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 의지를 밝히면서도 핵심 쟁점인 핵 개발에 대해서는 평화적 핵 이용은 이란의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باز تأکید کردیم که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بر اساس نیازهاش باید بتواند غنیسازی رو ادامه بده. 또 미국의 해상봉쇄에 대해서는 이란은 포위되지 않았다며 휴전 합의 위반에 전조라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응에 나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동시에 미국은 이란에 자금줄을 죄는 데도 힘을 쏟고 있죠. 네, 먼저 유가 폭등 상황으로 일시 해제했던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원유 제재를 다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오늘 백악관 브리핑에서 추가적인 제재 완화를 고려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러시아와 이란산 원유 판매 승인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3월 11일 전에 해상에 있던 원유가 제재 완화 대상이었는데 모두 소진이 됐다는 겁니다. 또 이란산 원유를 사들이거나 이란 자금이 은행에 있다면 2차 제재에 나설 수 있다면서 중국 은행 두 곳에도 경고 서한을 보낸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또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되면 유가도 내릴 거라고 강조했는데 이 고유가가 진정이 되려면 2달 이상은 걸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6월 20일부터 9월 20일 사이 1갤런당 3달러에 휘발유를 살 수 있을 거라면서 구체적인 인하 예상 시점을 제시했는데요. 이 말 들어보겠습니다.
I'm optimistic that during the summer we will see gas with a 3 in front of it sooner rather than later. And they all say that once the straits are open, they can start pumping again within 1 week.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와 함께 이란 원유에 대한 제재에 나서면서 이 국제 원유의 변동성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차 종전협상 개최주로 유력한 파키스탄에선 보안 조치가 강화되는 등 협상 개최를 위한 준비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파키스탄 총리는 주변국 순방에 들어갔는데요. 현지에선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에 협상이 열릴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파키스탄 현장을 권준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차 종전협상 당시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미국과 이란 대표단을 각각 맞이했던 접견실. 원래 호텔 회의실로 쓰이던 장소를 협상 대표를 맡는 무대로 꾸몄습니다. 벤스 미국 부통령이 협상 21시간 만에 결렬을 선언한 회견장은 호텔 지하에 있는 연회장입니다. 벤스 부통령이 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한 건 지난 일요일 새벽 6시 반이었습니다. 당시 그 누구도 협상 결렬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호텔 대형 행사장은 미국과 이란, 파키스탄이 마주 앉은 3자 회담 장소로 추정만 될 뿐입니다. 언론 접근이 차단돼 사진 한 장 없는 데다 협상 당일엔 보안 유지를 위해 호텔 직원도 건물에 진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호텔 예약은 지난주 일요일 오전까지 비워둔 상태로 회담이 애초에 당일치기로 예정됐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400개 객실을 갖춘 세레나 호텔은 사실상 파키스탄 영빈관으로 쓰이는 최고급 숙소입니다. 이 때문에 2차談판도 이곳에서 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파키스탄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호텔 측은 회담 개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호텔 진입을 위한 보안 조치가 강화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에선 금요일 회담 개최설이 나오는 가운데 중재 역할을 맡은 샤리프 총리는 나흘 일정으로 사우디와 튀르키예 등 3개국 순방에 들어갔습니다. 2차 협상 타결을 위한 중재국 간 최종 조율 작업으로 풀이되는데 샤리프 총리가 일정을 조기에 마치고 금요일에 복귀해 회담에 참석할 가능성 등이 제기됩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기대감에 뉴욕 증시에서 대형주의주의 S&P 500 지수가 7,0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만 뉴욕 유가는 공급 우려에 소폭 상승했고 연방준비제도는 고유가가 원자재 비용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맞춤형 AI 칩 설계를 돕는 핵심 협력업체인 브로드컴. 오는 2029년까지 메타와 AI 가속기 설계를 위한 협력 관계가 연장되면서 주가가 4% 이상 급등했습니다. 브로드컴을 비롯해 미국 대표 500개 대형주로 구성된 S&P 500 지수가 3개월 만에 7,0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곧 끝날 것이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 투자 심리를 북돋운 여파입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계속되고 미국의 상업용 원유 재고가 전주보다 91만 배럴 감소하며 예상을 밑돌자 뉴욕 유가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에서 이란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가 원자재 비용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Disruption has led to a sharp price increase in this important fertilizer, up about 55% since the beginning of this year. Prices for diesel and other important input for agricultural products rose 50% over the past year. 특히 이란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여파로 미국 기업들이 신규 고용이나 투자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준은 이란 전쟁이 촉발할 수 있는 고물가 위험 때문에 기업과 가계 모두 잔뜩 움츠러들었다고 진단했는데 이는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에 무게를 두고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에 협조하지 않으면 무력 대응한다고 경고 방송하는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중부사령부가 현지 시간 15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26초 분량의 경고 방송 영상에는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에 회항과 항해 중단을 권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이어 봉쇄를 뚫으려고 시도하지 말라, 봉쇄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무력을 쓸 것이라며 미 해군은 이행을 강제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작전을 펼치고 있는 미군이 해군 전력의 41%를 중동에 집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봉쇄가 계속되면 홍해도 차단해 맞대응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이준혁 특파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이틀째, 미군은 해상 패권을 장악했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란 항구의 봉쇄가 완전히 이행돼 이란을 오가는 해상 경제 무역이 완전히 중단됐다는 겁니다. 해군 전력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미군 기관지는 미 해군 전함 6척이 추가 합류해 최소 27척이 중동에 투입될 거로 보인다고 분석했는데 항공모함 3개 전단도 포함된 전체 해군 전력의 41%에 이르는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군은 홍해 봉쇄 카드를 꺼내 보이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란 선박에 대한 봉쇄를 계속하면 걸프 해역과 오만해는 물론 홍해까지 봉쇄하겠다는 겁니다. 또 미국의 이란 선박 위협은 휴전협정을 위반하는 전조가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فرمانده قرارگاه مرکزی حضرت خاتم الانبیا به آمریکا هشدار داد در صورت ادامه محاصره دریای ایران اجازه هیچ صادرات و وارداتی از خلیج فارس، دریای عمان و دریای سرخ داده نخواهد شد. 이란군이 홍해 봉쇄를 공식 경고한 건 처음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움직여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위협할 가능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봉쇄가 이뤄진 해협에서 미군은 첫날 6척이 경고를 받아 통행을 저지당했다고 발표했고 실제 회항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란 준관영 통신은 식량 수송선과 미국 제재 대상인 초대형 유조선이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돌파 시도는 여전합니다. 미국과 이란 양측이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물리적 충돌이 생긴다면 어렵게 유지되는 대화의 동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만큼 긴장감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돌입한 이후 유조선이 페르시아만 방면으로 통항한 첫 사례가 나왔다고 선박 추적 사이트 마린트래픽이 현지 시간 15일 밝혔습니다. 마린트래픽은 몰타 선적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 아기오스 파누리오스 1호가 이날 해협을 통과해 서쪽으로 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시간 기준으로 이날 0시 58분쯤 이 배의 자동 식별 장치 상태가 정박 중에서 엔진 가동 중으로 바뀌었으며 오전 5시 21분쯤 해협을 지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군의 이란 해역 봉쇄에 대해 이란은 필요하면 반드시 대응할 거라며 종전협상 최대 쟁점인 핵 문제도 양보할 수 없다고 거듭 못 박았습니다. 핵무기를 포기하면 잘 살게 해주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겐 석기 시대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협박했던 이가 할 말은 아니라며 이란이 알아서 잘 살겠다고 받아쳤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먼저 미국의 이란 해상 봉쇄에 대해 이란은 호의된 게 아니라고 자신했습니다. 이어 외교적 과정이 실패했다고 다른 수단으로 압박하려는 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میتواند مقدمه نقض آتش بس باشه و قطعاً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نیروهای مسلح ما با دقت تحولات رو اونجا رصد میکنن و هر جا که لازم باشه واکنش لازم رو نشون خواهند داد. 종전 협상 핵심 쟁점인 핵 문제에선 미국과 가장 큰 이견이 있었다며 우라늄 농축 수준과 방식은 협상할 수 있지만 기본 전제는 바뀌지 않는다고 재확인했습니다. 평화적 핵 이용 권리는 외부 압력이나 전쟁 상황에 따라 누가 주거나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며 핵 확산 금지 조약 가입국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법적 이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باز تأکید کردیم که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بر اساس نیازهاش باید بتواند غنیسازی رو ادامه بده. 핵무기를 포기하면 잘 살게 해주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겨냥해선 경제는 이란 스스로 부흥시킬 것이라고 받아쳤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리겠다고 위협하며 기간 시설을 파괴한 이들이 경제 번영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We're going to hit them extremely hard over the next 2 to 3 weeks. 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where they belong.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협상을 기습 공격의 위장막으로 삼을 가능성에 군사적 감시와 준비 태세도 유지하고 있다며 여전히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노딜로 끝난 미국과 이란의 1차 협상이 이란 지도부에겐 오히려 반전의 기회가 됐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동안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다가 협상을 계기로 모처럼 공습 걱정 없이 안전하게 국정 관련 회의를 할 수 있었다는 건데요.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이란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70명 넘는 협상단을 대거 파견했습니다. 갈리바프 국회의장과 아라그치 외무장관, 벤마티 중앙은행 총재 등 주요 인사가 총출동했습니다. 비록 미국과 결론 도출엔 실패했지만 이란 측엔 보이지 않는 소득이 있었습니다. اما در مورد دو سه موضوع مهم خب دیدگاه‌ها فاصله داشت و نهایتاً منجر به توافق نشد این گفتگوها. 미국과 이스라엘의 집중 공습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이란 고위급 인사들이 안전을 보장받은 상태로 40여일 만에 처음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이란 정부 관리는 향후 계획을 논의하려고 걱정 없이 만날 기회를 찾고 있었다며 이란은 평화 목적으로 갔지만 미국이 전쟁 재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란을 도운 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새로 선출된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메시지를 비밀리에 공유할 계기가 됐을 거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이란 대표단의 중요 의사결정이 제한됐던 건 협상 전 내부 조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What we figured out is that they were unable, I think the team that was there was unable to cut a deal, and they had to go back to Tehran, either from the supreme leader or somebody else, and actually get approval to the terms that we had set. 다만 미 정보당국은 협상에 참석한 이란 지도부 행적을 일일이 추적 감시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란에선 평화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이들이 최우선 공격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중동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김인환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앞서 향후 이틀 내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데 이어서 이번엔 이달 말까지 이란과 합의가 가능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종전 기대감을 계속해서 좀 띄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물밑 협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쪽, 미국 쪽 계속해서 협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2차 회동에 대해서도 장소도 이슬라마바드 얘기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협상이 계속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2차 회동에서 어떻게 의견차를 줄이느냐가 이제 최종 타결 가능성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 외무부 쪽에서도 파키스탄 중재를 통해서 미국과 계속 메시지를 교환하고 있다. 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네. 이란 쪽에서도 지금 협상 의지가 꽤 높은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아심 분위기가 뭐 파키스탄 장성이죠. 네, 뭐 육군 참모 총장 이 사람이 직접 테헤란을 가서 여러 가지 미국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받아오고 그래서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테헤란 쪽에서도 역시 휴전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 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2차 회동이 언제 열릴지 지금 정확히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장소는 백악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첫 회담이 열렸던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레빗 대변인이 중재 역할은 파키스탄이 유일하다라고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파키스탄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한 일주일 정도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은 외교에서 말하는 행동이나 수사가 얼마나 예측 불가하나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뭐 결렬이라고 하고 나서는 지금 다시 이제 회담이 이제 재개될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렬이라고 읽고 재개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예. 지금 이제 파키스탄 같은 경우가 이제 중재지로서 그다음에 중재자로서 역할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일단 협상 창구의 단일화 측면에서 파키스탄을 이제 선정을 한 걸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파키스탄이 갖고 있는 좀 흥미로운 위치가 있습니다. 위상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냉전이랑 그다음에 미국이 21세기 초반에 진행했던 테러와의 전쟁 때 물론 미국과의 관계에서 부침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파키스탄은 비교적 미국과 함께하는 그런 중요한 파트너 국가였던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에 어느 정도 신뢰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파키스탄이 이제 뒤에는 또 중국이 있거든요. 중국과 굉장히 가까운 국가고요. 그다음에 또 중국은 또 이란과 굉장히 가깝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파키스탄이 지금 적절하게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파키스탄 총리가 사우디, 튀르키예, 카타르까지 순방한 뒤 미국과 이란 간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파키스탄의 무니르 군사령관은 후속 협상 협의를 위해서 또 이란으로 건너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의 파키스탄의 중재 역할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세요? 아주 뭐 고무적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아셈 무니르 참모총장과 상당히 긴밀한 관계, 그다음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고, 그래서 아마 파키스탄에게 이 협상을 좀 중재해 달라 여러 차례 요청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요청을 받아서 다른 걸프 국가가 아니고 파키스탄이 직접 이번 휴전 휴전 협상을 중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차 협상도 역시 1차 협상과 마찬가지로 파키스탄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이 가지고 있는 외교력 이런 것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앞서 미국 측이 이란에 휴전 연장을 요청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미 백악관에서는 이를 부인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휴전 연장은 필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뭐 우라늄 농축 문제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해서 양측의 간극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가 휴전 시한이죠. 21일 전에 이게 타결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가지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미국 측에서는 어디선가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이란 측에 휴전을 이제 협상을 계속 연장하자, 시한을 연장하자 이랬는데 이제 휴전 연장 요청에 대한 이제 보도가 나오자마자 즉각 부인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진위를 떠나서 뭐 당연한 행동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휴전 연장 제안을 했다는 것이 만약 나온다면 이것은 사람들에게 아니면 대중에게 이건 불리한 위치에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응은 당연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제 협상이 다시 재개된다고 하지만은 여러 측면에서 간극이 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우라늄 농축 문제에 대한 시한에 대한 이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란이 그 외에 원하는 여러 가지 그다음에 또 미국이 원하는 것들 여기서 이제 그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사실은 2주간이라고 하는 그 간격 처음에 얘기했던 그 휴전의 2주의 휴전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되게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그 사이에 뭔가 타결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좀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진전이 있고 발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저는 약간은 거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고 싶은데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현재 회담이 계속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협상이 진행된다면은 2주의 시간이 지난다. 휴전을 애초 약속한 2주의 그 휴전이 지난다 하더라도 아마도 회담은 계속해서 진행하기로 한다. 라고 선언을 하고 그리고 또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무력 사용은 자제하는 방향으로 서로 간의 합의를 이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긴장 완화 무드가 미국에게도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4월 말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의 찰스 국왕이 미국을 방문한다고 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5월 중순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한번 미룬 미중 정상회담 때문에 중국을 방문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4월 말부터 이제 미국 외교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줄지어 있는데 계속 전쟁 상황 속에서 이것을 향하는 것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 좀 불안할 수 있거든요. 좀 안 좋은 모양새를 보이기도 할 거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좀 긴장 완화를 하기 위한 그런 조치는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휴전
시한을 뭐 한 번쯤 연장할 수는 있겠지만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든 협상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 테이블에서 핵심 주제는 뭐니 해도 이제 핵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우라늄 농축 중단 그 기간에 미국은 15년 이상 그리고 이란은 5년, 10년 미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네. 어느 정도로 좀 조율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미국 쪽이 좀 양보를 해야겠죠. 네, 20년은 좀 길어 보입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얘기는 어떤 미국 쪽에서는 이란의 민수용 핵 개발, 그러니까 뭐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군사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네, 그런 목적에 사용되는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10년 한 미만 정도로 해서 합의를 보는 것이 미국 입장, 그다음에 이란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좋은 수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바마 정부 때보다는 좀 긴 기간을 얻어내야 하는 그런 또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있을 텐데 마지노선 몇 년까지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저는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과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당선될 때부터도 계속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해왔던 핵합의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비판을 해왔거든요. 뭐가 잘못됐냐 그러면 많이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일단 잘못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오바마 대통령과 당시 이제 유럽 정상들 주요 국가들이 합의해가지고 이제 같이 개입해서 했던 그때 합의 내용이 바로 이란의 핵 농축 능력을 15년 동안 중단한다라는 그 얘기였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적어도 15년 이상이 돼야 되는 것은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이란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것을 자꾸 3년, 5년, 뭐 10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외에도 지금 핵 문제 말고도 미사일 능력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 호르무즈 개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얽혀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또 핵물질 반출 문제도 좀 엮여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지금 뭐 그랜드 바겐, 뭐 빅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저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맺었던 그 협약과 협의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 시한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를 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좀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봐온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은 잘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딜이 만들어졌을 때 그 내용과 관계없이 아마 이것은 하나의 아름답고 큰 딜이라고 스스로 자평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5년 이하로 협상을 하더라도 역사적 성과이다라고 포장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앞서 벤스 부통령이 말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스몰 딜이 아닌 그랜드 바겐을 원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빅딜이 이루어지려면 미국 측에서도 이론에 뭔가를 큰 걸 내줘야 할 텐데 어느 정도로 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2월 말에 사실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중에서도 이란 측에서 이미 이런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미국이 우리 석유, 원유, 가스 투자하면 안 되겠냐? 우리 필요하다.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 플랜트 산업, 그다음에 정유 산업 너무 낡았기 때문에 새로 다 바꿔야 된다. 그렇다면 미국이 투자를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 화답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다시 이제 그랜드 바겐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 핵 문제만 해결되면 미국의 정유 기업들이 얼마든지 들어와서 이란의 플랜트 산업을 바꿀 수 있고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란도 이익을 보고 미국도 이익을 볼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이란은 또 그 당시에는 또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민간 항공기 많이 사야 된다. 보잉사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랜드 바겐에 들어있고 그다음에 이란의 경제 제재 해주면 이란의 경제도 번영할 수 있다. 이런 아주 청사진을 그리는 것인데 다만 모든 것은 이제 핵 협정이 잘 된 이후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빨리 김칫국을 마시기는 좀 마셔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양측에서 종전을 위한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긴장감은 아직도 계속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는 계속되고 있고 미군의 세 번째 항모가 곧 중동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봉쇄에 안 따르면 무력 대응하겠다라는 내용의 경고 방송이 담긴 그 내용을 SNS에 게시하기도 했고요. 이란은 국영 방송을 통해 처음으로
홍해 봉쇄를 또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양측에서 이같이 호르무즈 해협을 놓고 긴장감을 높이는 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건 내놓을 수 없는 그런 협상 카드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계속 이것을 쥐고 있어야지 바게닝 레버리지가 생깁니다. 근데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으로 인해서 봉쇄로 인해서 이란이 했던 봉쇄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퍼져나가고 있고 또 미국도 거기서부터는 지금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무엇보다도 군사력 사용이거든요. 군사력의 우위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이란에서 나오고 있는 이란 항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검열 아니면 봉쇄를 하겠다라고 얼음장을 놓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보면은 이란 항구를 통해서 나오는 배는 아마도 이제 석유 원유들을 실어 나르고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중국을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이란의 원유를 많이 사고 있는 그런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만약에 중국으로 가는 원유를 제한한다고 하면 중국에게도 경제에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중국도 역시도 이 이란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협조를 해라라고 하는 이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중국에 대한 일종의 또 압력의 그렇습니다. 의도도 있다란 말씀이십니다. 자, 이란에서는 봉쇄 조치가 계속되면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홍해가 아니죠. 호르무즈를 봉쇄한다면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홍해 수출입 활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조치에 나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건 최악의 경우예요. 지금은 협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협상이 안 되고 혹시 또 미국과 이란 간에 무력 충돌이 다시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이란은 아마도 예멘에 있는 후티를 이용해서 홍해를 지나는 바벨 만렙 해협에서 지나는 선박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봉쇄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최악의 경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용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상만 잘 된다면 저는 이 카드는 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란에서는 우리 이런 카드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일종의 하나의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호르무즈 해협을 탈출했다고 보도가 나왔던 그 중국 선박은 미국의 봉쇄로 회항한 것으로 알려졌죠. 자, 미국이 중국 선박의 길을 막은 것이 다음 달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일각의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회항 사건이 미중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는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좀 더 큰 틀에서 이란과 미국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지금 현재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역봉쇄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역봉쇄인데 이거는 이제 이란과 중국 모두에 대해서 타겟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란한테는 석유 수출을 제한해서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하고요. 그다음에 중국에게는 장기적으로 가면은 중국에게 굉장히 불리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안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압박을 하면서 중국에게 외교적인 압력을 통해서 이란에게 뭔가를 하고 그다음에 파키스탄에게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요구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5월 중순에 이제 미중 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3월 말 4월 초에 예정되어 있던 미중 정상회담이 연기된 게 굉장히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뭐냐면은 미국 대통령을 베이징으로 불러들여서 좀 더 중국의 좀 강화된 그런 위상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뒤로 연기돼서 굉장히 아쉬워한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또 미국에게서 받아내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고 미국 역시도 지금 중국에게 대해서 가가지고 해야 될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항공기를 더 사달라 아니면 대두를 더 사달라 그다음에 또 하나 남아있는 게 바로 중국이 작년에 1년 동안은 유예하겠다고 해놓은 그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것을 계속 안정화시켜달라 이런 요구들을 서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회항 문제가 어떤 변수를 작용하기보다는 저는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우리가 지금 중동 문제를 좀 보고 미중 문제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중국이 이란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방송 인터뷰에서 관련해서 이제 시진핑 주석과 서한을 주고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에 무기 보내지 말라라고 요청을 했더니 우리 무기 안
안 보내고 있다라고 이제 답이 왔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이 나를 뜨겁게 껴안을 거다 이런 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있었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런 내용을 말을 하는 건 또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얘기할 때도 그렇고 서한이 서로 오간다라는 이야기를 공개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 보내지 말아달라라는 말에 우리는 보낸 적 없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또 액면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직접적으로 중국이 무기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란산 석유를 원유를 중국이 많이 수입함으로써 이란에 대한 어떤 제재에 대한 구멍도 내어주고 그다음에 또 이란에 대해서 어떤 재원이 공급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것이 이란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군부가 강화되고 여러 가지 무기를 구입하고요. 이런 측면으로 활용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번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 흥미롭게 관찰하고 있는 것이 미군의 움직임, 선박의 움직임이나 항공기 움직임이 민간 여러 가지 추적하는 사이트들에 의해서 정보가 획득되고 그것이 중국으로 보내져서 그것이 중국의 AI를 통해서 이게 다시 역으로 이란에게 정보 제공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중국이 음으로 양으로 여러 가지 중국의 정찰 위성을 통한 정보들이 이란으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이것을 단순히 무기를 제공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고 군사적으로 중국이 이란을 도와주는 것은 삼가달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더 강하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종전 협상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움직임이 또 하나 이제 변수로 주목이 되고 있죠. 자, 어제죠. 33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 간의 협상이 이루어졌는데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그 알자지라 방송 등 일부 외신에 따르면 헤즈볼라가 휴전에 동의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만 휴전에 동의를 했다면 어떤 의미로 또 읽을 수 있을까요? 이제 휴전이 중요한 이유는 이란이 계속해서 지금 미국과의 2차 협상 조건 아니면 최종 사인하기 전에 반드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야 된다고 요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2차 회담을 준비 중에 있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쟁이 계속 이어지면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아마 헤즈볼라가 동의를 했고 그다음 이스라엘 언론도 보시면 한 일주일 정도의 휴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스라엘 정부도 그걸 고려 중에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2차 회동 전이든지 아니면 2차 휴전 회담 중간이든지 반드시 아마 레바논에서 휴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자디드 TV에서 방송한 그런 보도한 내용입니다. 헤즈볼라가 휴전에 동의를 하면서 2024년 방식으로의 복귀는 안 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2024년 복귀는 사실 그때 휴전 당시 그냥 삐삐폭탄 이후죠. 삐삐폭탄이 터지고 나서 헤즈볼라가 상당히 약화된 이후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휴전 조건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군사적 움직임을 보인다. 임박한 위험이다. 그것이 간주됐을 때 이스라엘은 얼마든지 헤즈볼라를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2024년 휴전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사실상 헤즈볼라를 공격해 왔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헤즈볼라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휴전을 했는데 왜 우리를 계속 공격하냐. 이 부분이 이제 그 당시에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휴전 합의에서는 그런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글쎄요, 지금 이스라엘 측의 어떤 공식 입장은 나오지가 않아서 이 휴전 동의 문제가 사실인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이제 어제 네타냐후 총리가 안보관계 장관 회의 후에 그 영상 메시지를 통해 레바논 남부를 계속 좀 공격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거든요. 지금 헤즈볼라에서는 우리가 휴전에 동의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스라엘 측에서는 우리는 동의한 적 없다라고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긴 한데요. 어제도 아마 안보 내각을 했는데 최종 결론은 아직까지는 하지 않는 걸로 나왔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압박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시간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이면 이스라엘도 어쩔 수 없이 레바논 헤즈볼라와 휴전 동의를 할 것이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 유럽 국가들에서는 미국을 뺀 독자적 안보 체계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호러 문제도 따로 논의한다고 하던데 원래 좀 회의적이던 독일까지 찬성을 하면서 속도에 좀 가속도가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나토 내에서 이제 미국을 뺀 상태를 상정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유럽 국가들만이 모여서 같이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지금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그린란드 때문입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취임하자마자 그린란드를 미국이 원한다는 얘기를 했었고 올해 초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예. 그리고 또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 문제 그다음에 이란 전쟁에서 유럽 국가들 나토 동맹들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제 나토에 대한 또 회의론까지 얘기를 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느끼는 그런 불안감이 지금 굉장히 커졌거든요. 이제는 유럽에서 나토가 있다 하더라도 미국이 역할을 담당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은 이제 나토에서 유럽 국가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부터 얘기했던 나라는 프랑스예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 같은 경우는 좀 여기에 대해서 미온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프랑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좀 불안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독일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동안에 유럽이 만약에 더 많은 역할을 나토에서 한다 그러면 미국이 발을 뺄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한다라는 그런 논리를 세워왔어요. 근데 지금 다만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 이제 이것을 계속해서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어떤 커미먼트를 이제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이죠. 하지만은 지금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만의 그런 어떤 고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 그동안 많이 의존을 해왔던 지휘 체계라든지 뭐 위성 능력, 정찰 정보, 그다음에 또 미사일 경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구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지금 유럽 국가들끼리 힘을 합쳐서 러시아라고 하는 잠재적 위협을 대응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하지만 일단은 지금 시간이 있고 빨리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유럽 국가들이 같이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는 이야기는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여러 나라들이 이제 호르무즈 지역에서 안정화가 이루어지면은 그 이후에 나와야 되는 게 지금 이란이 지금 매설해놨다고 하는 그 기뢰들이잖아요. 예. 이것을 해체하는 작업서부터 지금 우리가 먼저 나가야 되겠고 같이 힘을 합쳐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항행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군함들이 파견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지금 총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 관련 질문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자신을 예수로 묘사하는 AI 영상을 올렸다가 신성 모독이라는 거센 비난에 휩싸이면서 내리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간밤에 또 올렸어요. 이번에는 예수와 머리를 맞대고 있는 그런 또 이미지인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일단은 정말 큰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또 다른 포스트를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이는 사진은 사실은 기독교계에서 엄청난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예. 또 거기에 대해서 바로 그 전인가요? 후인가요? 전으로 해서도 왜 교황을 직접 공격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것은 이제 신성모독이 이제 그 포스팅에 대해서는 신성모독에 대한 비판, 그다음에 교황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이번에 카톨릭계가 굉장히 반발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지역구나 아니면은 전반적인 선거 캠페인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부터는 굉장히 충격이고 이걸 악재인 게 지난 2024년 선거에서요. 미국 카톨릭이라고 자기가 아이덴티티를 정한 사람들이 3분의 2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다고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거는 너무 나간 것이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지지를 철회하게 되면은 이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공화당으로서는 최악의 어떻게 보면 전쟁보다 더 안 좋은 그런 악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 불만들이 빗발을 쳤고 여기에 대해서 좀 무마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글쎄요. 트럼프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부 여론을 좀 걱정해야 하는 또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인한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 중동 사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방문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연말까지 원유 2억 7천만 배럴 도입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들여온다는 설명인데요. 에너지 수급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힌 규모는 원유 2억 7,300만 배럴, 나프타 210만 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연말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장 많은 2억 5천만 배럴을 들여오고 나프타는 오만과 사우디에서 각각 공급받는다는 계획입니다. 별도의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3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입니다. 나프타 210만 톤은 작년 기준으로 약 한 달치 수입량에 해당됩니다. 특히 해당 물량은 호르무즈 봉쇄 여부와 무관한 공급로를 통해 들여오기로 한 만큼 국내 에너지 수급 안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실장은 세계 각국이 원유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통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만 측은 중동 전쟁 이후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접촉해오고 있으나 한국과 같이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또 오만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내에 있는 우리 국적 선박 26척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고 카자흐스탄과는 전략적 경제 협력을 위한 소통 채널 구축, 사우디와는 자동차 조선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지에서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소식을 들은 뒤 예정에 없던 카타르를 방문해 올해 LNG 공급 계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 등 에너지 절약 대책은 당분간 계속 시행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 역시 이어가되 가격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선 토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중동 전쟁 여파가 기름값을 넘어 이제는 밥상까지 덮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역시 식탁을 지탱해온 달걀값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일본 요코하마시에 있는 슈퍼마켓입니다. 저녁 장을 보러 왔는데 물건을 들었다 놨다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음식 재료값이 눈에 띄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毎日食べるものではあるので、そういったところがやっぱり高くなってくるとやっぱ家計としては結構大変になってくるかなって。 무엇보다 밥상을 든든하게 지켜온 달걀이 무섭게 올랐습니다. 지난달 일본 전국 슈퍼마켓에서 판매된 달걀 10개들이 한 팩 평균 가격이 309엔을 찍었습니다. 우리 돈 2,800원가량인데 역대 최고치입니다. 평년과 비교하면 무려 22%가 올랐습니다. 수입 소고기 값은 21%, 닭고기는 11% 상승했습니다. 감자는 평년보다 33%, 당근은 15% 뛰는 등 채소값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전염병 탓도 있지만 중동 전쟁에 기름길이 막히면서 연료비와 운송비 등이 오른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천연가스 확보도 어려워지면서 덩달아 비료값이 급등한 것도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가 길어지면 단순히 기름값뿐만 아니라 생활 밥상까지 뒤흔들면서 이른바 먹거리 쇼크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미 해군의 감시용 드론이 추락했습니다. 추락한 드론은 트리톤으로 불리는 무인 정찰기로 가격이 약 3,50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란은 자신들이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호르무즈 해협을 비행하던 미 해군의 대형 무인 정찰기가 비행 도중 추락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더 워존이 미 해군 안전사령부의 사고 요약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해당 보고서에는 지난 4월 9일 트리톤이 순항 비행 도중 고도를 잃으며 추락했고 인명피해는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작전 보안상 추락 위치는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트리톤은 미국 방위산업 기업이 개발한 무인 정찰기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약 15km 이상 높은 고도에서 비행할 수 있고 24시간 동안 정찰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또 전자광학, 적외선 카메라 등 첨단 장비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의 가격이 무려 2억 3,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50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국영방송 프레스TV는 미 해군이 드론 추락 사실을 공개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란 방공망에 의해 격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나 잔해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군은 이번 추락 사고를 200만 달러의 재산 피해나 1명 이상의 사망했을 경우를 뜻하는 A급 사고로 분류했습니다. 그만큼 재산적 피해가 막대하다는 건데요. 잔해 회수 여부가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더 워조는 이란이나 친이란 세력이 장비를 온전한 상태로 확보할 경우 상당한 정보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의 미 전투기 격추에 이어 또 미군의 핵심 전력이 피해를 보게 되면서 미국이 이번 전쟁에서 얻는 것이 무엇이냐는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결의안이 미 연방 상원에서 부결됐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결의안의 상원 본회의 표결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된 절차 표결에서 안건은 찬성 47표, 반대 52표로 부결됐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의회 승인이 있기 전까지는 이번 대이란 전쟁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으며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 요충지 빈트 즈베이를 곧 함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15일 안보관계장관 회의 후 영상 메시지를 통해 레바논 남부 보안 구역을 계속 강화할 것을 군에 지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현재 레바논 내 전투가 헤즈볼라 수도격인 남부 빈트 즈베일에 집중되고 있다며 헤즈볼라의 이 거대한 요새를 사실상 완전히 제거하기 직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트럼프와 러시아 푸틴 두 대통령이 5월에 함께 방중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중국 당국은 미중 담판 일정과 직결될 수 있는 2차 휴전 협상을 환영하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났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중 일정과 의제를 조율하는 자리였습니다. 今年是中俄战略协作伙伴关系建立30周年，也是中俄睦邻友好合作条约签署25周年。 올해 정주년을 맞는 양국의 두 기념일은 각각 4월 25일과 7월 16일입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푸틴 대통령의 상반기 방중을 재확인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촉박한 4월이나 하반기인 7월이 아닌 그 사이 중간 날짜가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이란 전쟁 탓에 5월 중순으로 밀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과 맞물릴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미중 담판 전후 중러 정상이 만나 공조와 밀착을 과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 라브로프는 이란 전쟁에 따른 중국의 에너지 부족을 러시아가 메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Силы Сибири-2 – это проект, который долго обсуждался между Москвой и Пекином, сопоставляли его преимущества с тем. 사실상 자국을 겨냥했다는 미국의 이란 역봉쇄에도 중국이 여유를 보일 수 있는 배경입니다. 中方欢迎一切有助于停火止战的努力，赞赏巴基斯坦促成美伊临时停火，并发挥了公正平衡的斡旋作用。 중국은 트럼프 방중과 직결될 수 있는 파키스탄 2차 협상을 반기며 미국과 담판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연일 교황과 날선 공방을 주고받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밤에 SNS에 사진 하나를 또 공유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예수가 감싸 안으며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있고요. 또 후광이 비치는 가운데 뒤에서는 미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죠. 앞서 자신을 예수에 빗댄 듯한 이미지를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한 뒤 단 이틀 만에 이렇게 예수와 함께 등장하는 이미지를 또 올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 좌파 광신도들은 이것을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꽤 괜찮다고 생각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이미지는 다른 SNS에 게시됐던 건데 해당 게시물엔 신께서 트럼프 카드를 꺼내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는 문구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진과 문구가 마음에 쏙 들었는지 본인의 계정을 통해서 재차 소개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가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지난 7일 SNS를 통해 오늘 밤 한 문명 전체가 말살될 것이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이를 놓고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법률 고문을 지낸 타이코브는 명백히 정신 나간 사람이며 최근 한밤중에 쏟아낸 게시물들은 그의 광기 수준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을 열라며 거친 욕설을 올린 사실을 두고 과거에 비해서 욕설을 더 많이 사용하고 말도 더 길게 하며 사실보다는 망상에 근거한 발언을 반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이미지를 올린 건 교황과의 날선 신경전으로 인한 가톨릭 신자들의 비판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또 기존에 올렸다가 삭제한 이 사진이 자신을 신격화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애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 상황 속에서 SNS를 통해 돌발적인 행동과 과격한 발언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해석도 분분합니다. 트럼프 특유의 매드맨 전략이라는 해석과 충동 제어가 안 되는 통제불능 상태인 건지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공존하고 있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무엇이든 전쟁 상황을 지켜보는 전 세계를 혼란스럽게 만들며 또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이란이 해상 운송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보처럼 보이지만 이면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 명분을 차단하고 내부 전열을 가다듬으려는 전략이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봉쇄로 이란의 대외 거래가 차단되면서 경제적 압박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자신했습니다. Right now we have a blockade. They're doing no business. Iran is doing absolutely no business. 그러나 이란의 이런 정중동 행보는 굴복보다는 전략적 후퇴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란 정부는 미국의 봉쇄를 물리적으로 뚫는 대신 운송을 잠시 멈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월 공습으로 방공망 등이 타격받은 상황에서 섣부른 교전으로 미국의 전면전 재개의 명분을 주지 않겠다는 실리적 판단입니다. 동시에 이란은 피해자 프레임으로의 전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봉쇄 탓에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한다는 논리를 세워 유가 폭등에 직면한 국제사회가 미국을 압박하도록 만들려는 여론전입니다. The failure of the first phase is not in and of itself necessarily a sign that talks, if they were to continue, would fail. Neither side may have wanted to give the impression that they came to an agreement too quickly. 다만 이란 내부의 갈등은 변수입니다. 실리를 챙기려는 온건파와 혁명수비대 강경파 사이에서 이란 정부의 셈법은 여전히 복잡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And during that period, we expect a lot of back channel activity to bring them back to to bring back the talks back to the track. 이란의 행보는 전면전 명분을 차단하면서도 내부 전열을 정비하고 국제 여론을 흔들려는 고도의 계산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휴전 마감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이란의 이런 전략적 유연성이 미국과의 극적인 타협점을 찾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영입니다. 호르무즈 봉쇄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무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는 미군 방송 영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렸습니다. 26초 분량의 영상인데 봉쇄를 뚫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말라는 강도 높은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The U.S. has announced a formal blockade of Iranian ports and coastal areas. This is illegal action. All vessels are advised to immediately return to port if leaving and discontinue transit to Iran if that is your next port of call. Do not attempt to breach the blockade. Vessels will be boarded for interdiction and seizure transiting to or from an Iranian port. Turn around and prepare to be boarded. If you do not comply with this blockade, we will use force. The whole of the United States Navy is ready to force compliance. 미군은 협상 타결을 압박하며 중동의 전력을 더 늘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선박들은 언제쯤 빠져나올 수 있을지 진행되는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김두영 전국해상선원 노조연맹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군의 경고 방송 현장에서 직접 들은 선원이 있다고 합니까? 예, 현장에서도 들었고요.
주로 그 대기하고 있는 선박들에 많이 그런 소식들이 공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미 해군의 4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에 집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항모 전단이 하나 더 온다고 합니다. 현장의 분위기는 어떻다고 합니까? 이게 지금 전쟁 초기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원들은 조금 더 긴장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좀 외교적으로 풀렸으면 좋겠다는 기대감도 좀 있고요. 예, 미군의 봉쇄 이후에 유조선이 서쪽으로 통과한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페르시아만 안쪽으로 들어갔다는 건데 유조선 운항이 재개될 조짐이라는 그런 낙관적 전망도 지금 선원들도 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아직 그런 낙관적 전망은 하지 않고 있고요. 혹시 일시적인 어떤 그런 외교적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조금 더 그냥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우리 정부가 우리 선박 26척의 정보를 이란뿐만 아니라 걸프국과 미국에도 제공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란과 무관한 선박도 20척 가까이 해협을 통과한 상황인데 우리도 곧 빠져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직은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은 지금 이란과 미국의 정보를 전달했다는 건 그만큼 우리 선박의 안전을 좀 양쪽으로 외교적으로 좀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고 아직 그런 기대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협상이 좀 진행이 되고 있구나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지 않아도 뭐 그 정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구나. 그리고 아직 특사가 파견돼 있고 여전히 그곳에 계신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양측에 전달했다라고 하는 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궁금한데 정부 측에서 정부를 어떤 것들을 물어보던가요? 예, 지금 정보 전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배의 위치 정도 확인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쪽에 다 정보 전달이 돼야 양쪽에서 전부 다 봉사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안전 확보를 위한 1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정보를 양측에 제공했을 때 만약에 미국과 이란 간의 물리적 충돌이라도 발생한다면 어느 한쪽으로부터 우리 선박들이 비우호적 선박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우리나라가 뭐 비우호적 국가다라고 양쪽에서 이렇게 선언된 적이 없고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박에서 그런 우려까지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특사까지 파견하면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이 좀 있어서 선원들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정되고 있습니다. 예.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황이 나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최악의 경우 이란 측이 선박 정보를 납포 압박 수단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검문을 명목으로 승선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겠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정부하고 24시간 소통 채널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박 내에서는 그동안에 뭐 저희들 테러 지역이나 아덴만 지역에서 여러 가지 그런 훈련을 통해서 선박으로 승선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늘 소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좀 같이 대처하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크게 우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거죠? 예,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거고요. 그런 정보 전달은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아마도 선원들이 잘못된 그런 정보 전달이 되면 혹시나 이란이 올라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우려를 더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까지는 아직 정보 전달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현장에서는 차라리 청해부대 같은 우리 군이 직접 데리러 와서 호송을 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군이 개입되면 좀 더 민간인 차원에서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측면도 좀 있고요. 그게 만약에 안전이 확보된다는 것은 양쪽 외교적 차원에서 그래 청해부대가 들어와 좋다라는 얘기를 서로 간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군이 들어온다면 좀 더 선원들한테는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생각이 좀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이란을 자극할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우리 선원들의 선박들의 정보를 양측에 전달을 했는데 여기에서 정부는 이란에 별도의 통행료를 낼 계획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기에 이란 측이 이를 구실로 통항 차단 기간을 고의로 늘리거나 검문을 강화할 조짐이 보이진 않습니까?
아직은 뭐 거기까지 저희들이 정보를 들은 바는 없고요. 다만 정부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잘 내린 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여전히 정부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정부 입장과 별개로 비공식적인 어떤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통과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는 없을까요? 예, 뭐 선원들은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정부와 별개로 민간인 차원에서 노력을 통해서 만약에 나갈 수 있게 된다면 그 부분 또한 저희들은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통 채널을 함께 가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금 인도가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화주들의 항의나 계약상의 페널티 문제 이런 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선사 간의 여러 가지 계약 관계, 그 다음에 보험에 대한 문제, 또 지금 현재 그런 손실에 대한 회복에 대한 문제를 면밀하게 서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나 정부적 차원에서 좀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강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책적 차원으로 좀 많이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어서 선원들도 거기에 대한 기대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좀 고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부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실까요? 긴급하게 자금 지원이 필요한 선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선원들이나 이런 데 임금을 주는데 부담스럽다라는 아주 중소형 선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면밀하게 살펴서 정부에서 좀 정책적으로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긴장이 많이 완화가 되고 만약에 통행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우리 선박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던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 안에 2,000척 가까이가 머물러 있고요. 그다음에 하루에 통행량이 보통 130척에서 140척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통행 순서가 정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호르무즈 입구에 대기하는 선박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부 다 나오는 시기가 된다고 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50일 가까이 바다 위에 우리 선박들이 둥둥 떠 있는 상황인데 국제 유가가 치솟지 않았습니까? 선박 연료 부담도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 떠 있는 선박들은 최소한 연료유가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선박의 최소한의 운영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박 내에 혹시라도 연료류나 뭐 식수, 그다음에 생활용품들이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것에서는 늘 소통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그래서 잘 보급될 수 있도록 정부랑 함께 소통하면서 챙기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저희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보고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예, 보급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부로부터 계속 제대로 전달을 받고 계신 거죠? 예, 지금 제대로 보급 라인이 있어서 보급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연결하신 곳이 독일 베를린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제 운수노조 연맹 회의에 대한 그 참석을 위한 출장을 가셨다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국제적으로 공유되고 있습니까? 지금 선원들 안전이 제일 우선돼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각 국가마다 가지고 처해 있는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선원이 우리 한 동료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선원 안전에 대한 대책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노사 간에 벌써 전쟁 위험구역에 대한 어떤 그런 작은 배려로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문제도 선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도 보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소통하고 있고 지금 이번에도 그런 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서로 잘 해보자라고 결의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성명이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형태로 그 목소리가 표출되는 그런 일도 예정이 되어 있을까요? 예, 아마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전체적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때 회의가 되면 아마도 그런 문제들이 이슈화되고 얘기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외신 보도에 의하면 그 고립되어 있는 선원들이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라는 그런 보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원들도 귀국한 뒤에도 심리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저는 그 부분을 꾸준히 정부에 제기해 왔고요. 귀국하게 되면 트라우마
치료센터를 정부적 차원에서 마련해달라라고 요구를 계속하고 있고 예. 개인적으로는 또 선사 측에도 그런 문제에 대한 제기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선원들이 안전하게 귀국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두영 전국해상선원 노조연맹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집에서 머리를 다쳐 숨진 3살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부모는 앞서 아이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당국은 피의자들이 친권 행사를 못하도록 조치하고 임시 후견인을 선임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9일 아이의 부모는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한 의료진의 신고로 응급실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다음 날 새벽 피해 아동의 치료 등을 고려해 친모는 석방하고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친부가 구속된 다음 날인 지난 13일 이들 부부는 아이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밝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집에서 머리를 심하게 다친 아이는 뇌수술을 받고 혼수 상태로 입원 중이었습니다. 자식을 학대해 심각한 부상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부모가 아이의 생사를 가르는 결정까지 하겠다고 나선 상황.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즉각 친권 행사를 정지하는 임시 조치를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검찰도 피해 아동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부모의 결정 권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이 같은 조치를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그제 부부의 친권 행사를 정지하고 가족이 아닌 외부인을 임시 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이후 치료를 받던 아이가 세상을 떠난 가운데 친부는 혐의를 부인하는 걸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공범 여부까지 수사해 이번 주 중 사건을 송치할 방침입니다. 친부는 지난해 12월에도 숨진 아이에 대한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지자체 아동보호 담당 부서의 학대 정황 확인 불가 의견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경기 양주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건으로 사망한 3살 아이는 병원 도착 당시 뇌출혈과 멍자국에 더해 췌장과 간 수치가 정상의 10배 이상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취재 결과 병원 측이 실시한 혈액 검사에서 피해 아동의 췌장 수치와 간 수치 모두 정상 범위의 10배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병원 도착 당시 머리 왼쪽에는 광범위한 뇌출혈 증상이 있었고 귀와 발목, 무릎과 턱 등 여러 부위에 멍자국이 확인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외상이 없더라도 폭행 등 외부 충격으로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며 특히 멍자국이 동반된 경우 비정상적으로 높은 췌장 간 수치는 강력한 아동학대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에 반영되면서 어제 코스피는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 6,000대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도 오름세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증시 개장 상황 바로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0.95% 오른 6,149포인트로 개장해서 현재는 1.1%까지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6,158포인트를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0.92% 오른 1,163포인트로 개장해서 현재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11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종전에 대한 낙관론이 시장에 번지면서 우리 시장도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6,000선을 재돌파한 이후에 코스피는 오늘도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 환율 보겠습니다. 유가가 90달러 초중반을 유지하면서 원달러 환율도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 오늘 0.6원 내린 1,473.6원으로 개장했습니다. 어제 야간 거래에서 1,475원에 마감했는데 오늘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2년 되는 날입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이 사고가 일어난 해역을 찾아 선상 추모식을 여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선열 기자. 네, 세월호 선상 추모식 경비 함정이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사고 해역으로 이동하는 중이죠?
네, 전남 진도 맹골수도 해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전 6시 반쯤 목포에서 해양경찰 경비함정을 타고 출발했는데요. 1시간 뒤쯤에는 세월호가 침몰한 사고 장소에 도착합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새벽 1시 반쯤 경기 안산에서 출발했습니다. 유가족 39명과 4.16 재단 관계자들이 동행했는데요. 현재 참사 해역에는 세월호라고 써진 노란 부표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40분 정도 선상 추모식을 진행하는데요.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추도사가 이어지고요. 하늘의 별이 된 이들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로 희생자들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사 예약을 10여 분 정도 선회하면 선상 추모식 일정은 종료됩니다. 침몰해역에서 목포까지 3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요. 유가족들은 배에서 내린 이후 목포 신항으로 이동해 오후 3시부터 시작하는 참사 12주기 목포 기억식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후 4시 16분부터 1분 동안 추모 사이렌도 울리는데요. 12년 전 4월 16일 침몰 사고로 희생된 304명을 기리기 위해 진도와 목포, 서울과 경기, 안산 등 전국 각지에서 추모 행사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선상 추모식 경비함정에서 YTN 오찬열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해 논란이 된 미국인 유튜버가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유튜버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기행을 일삼으며 논란이 된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입니다. 소말리는 지난 2024년 10월 편의점에서 음악을 크게 튼 채 춤을 추고 테이블에 라면 국물을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남녀 얼굴을 합성한 외설스러운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 중 추가 기소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배지를 달고 법원에 출석한 소말리는 범행을 뉘우치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정의가 실현될 거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Do you regret your crime? Yes, I do. I think justice will be served. I'm remorseful. I'm sorry for my crimes. 하지만 재판부는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유튜브 방송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국내 법 질서를 무시한 정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출국 정지로 장기간 본국에 돌아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말리는 구속 전 본국에 있는 가족이 보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소말리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만 원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건설 장비인 롤러가 경사면을 따라 내려오다 인근 무인 점포를 덮쳤습니다. 점포 안에는 다행히 사람이 없었는데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조경원 기자입니다. 노란색 건설 장비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더니 무인 점포 출입문을 뚫고 들어옵니다. 조각난 유리는 산산이 흩어지고 집기류도 부서지거나 찌그러져 가게 안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땅을 다질 때 쓰는 중장비 로드롤러가 인근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도중 갑자기 경사로를 따라 내려와 인근 가게를 덮친 겁니다. 갑자기 급경사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운전하시는 분이 막 공중에 붕 뜨면서 운전대 잡으면서 내려왔는데 굉장히 위험하게 좀 무섭게 내려오더라고요. 이 사고로 롤러 운전자인 7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점포 안에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경찰은 이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가죽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직원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3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동두천시는 안전안내 문자를 보내 인근 차량은 우회하고 시민들은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동에서는 해체 중인 건물 옥상에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골목길로 떨어졌습니다.
인근을 지나던 사람이 없고 공사 관계자 9명도 대피해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관할구청은 공사 현장 관계자와 함께 건물에 대한 안전 조치를 하고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의정부 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어제 김창민 감독이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고 범행 당시 상황과 폭행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해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처음입니다. 앞서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발달장애 아들과 구리시에 있는 식당을 찾았다가 다른 손님과 소음 등을 문제로 다투던 중 집단 폭행당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는 반소매 차림도 어색하지 않겠습니다. 아침 공기도 크게 쌀쌀하지 않았는데요.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의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방은 초여름처럼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는 만큼 외출 시 가벼운 겉옷은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제주도는 오전부터 그 밖의 지역은 오후부터 구름량이 늘겠습니다. 대기질은 대체로 양호하겠는데요. 다만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치솟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27도, 대전과 전주는 28도로 서쪽 지방은 30도에 육박하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포항이 16도에 그치는 등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은 충청 이남 지방에 봄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도 잠시 주춤할 전망입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등 화재 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부와 경북 곳곳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고 있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소빈입니다. 뉴스업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